영업이익 내년에는 한 173억. 그래서 25년도에 아마 매출 사이즈로는 두산 로보틱스 정도 말고는 사실은 이 정도 1,500억 이상 매출 사이즈 나온 로봇 회사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목요일인데요. AI 못지않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게 로봇 산업인데 AI보다는 더 빠르게 좀 흑자전환 회사들이 많아질 거고 범용성이 좀 더 좋은 게 로봇인 것 같습니다. 그 로봇은 꼭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그 산업별 어플리케이션, 물론 AI도 어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다양한데 실생활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쓰이면서 숫자가 조금 더 AI보다 빠르게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게 로봇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 산업의 성장성 AI한테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전체 시장 캐파는 AI 시장이 더 크겠네요. 근데 로봇 시장의 캐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겠지만 이 물류 로봇 쪽에서는 이 회사 T-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상당히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가져왔고요. T-로보틱스는 2차 전지 관련된 SK온에 이미 납품한 이력이 있고 최근에 이제 아마 LG이노텍 같은데 LG 그룹사 쪽에 정식 벤더로 승인을 받았고 아마 LG이노텍 매출이 나오면 그 LG 그룹사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도 매출 확장이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SK온도 250억 정도 수주 5월 달에 받았는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그 SK온 쪽으로도 매출이 연속성상에 있다. 그래서 T-로보틱스도 현재로서는 적자지만 당장 아마 올해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물류 로봇 관련돼서 굉장히 국내에서는 상위권에 있는 최상위권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도 새롭게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아이디어로 물류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협동 로봇이나 큐렉소 같은 의료용 로봇 대비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최근에 큐렉소는 여전히 견조하고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물론 LG 그룹사 쪽 구매 계약 이슈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일회성으로 전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류 로봇 쪽에서도 잘하는 회사는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된다. 로봇 산업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가운데서 어느 쪽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어느 쪽에서 국내 기업이 탑 포지션을 유지하냐. 그 측면. 그 다음에 실제 그 매출과 이익이 숫자로 찍히는지 그걸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 관련된 기사가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LG그룹의 대규모 구매 주문 기대감에 주가 한박 웃음, AMR 대기업 고객사 추가 확보, 129조 시장 공략 킥들 마련. 네, AMR, AGB 요것만 해도 129조 지금 시장이라고 나오고 있죠. 네,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24년 경제 전망, 다시 솟구치는 한국 증시, 눈여겨볼 업종.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니까 그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워낙 좋았어요. 9월, 10월, 11월 계속 좋았거든요. 12월에도 그랬고 12월 거의 아마 말부터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주가 빠진 게 어떤 펀더멘탈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2차 전지도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 않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반도체 계속 올라가기만 하진 않잖아요. 조정받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로봇 산업이 건강한 조정을 거쳐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멀리 날기 위해서 웅크리고 도약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3년 말 기준 로봇 기업의 상장사 시총은 18조 8,689억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대략 420조에서 430조 시장이니까 여전히 비중으로 치면 5%도 안 되는 비중이죠. 그래서 굉장히 확장성이 있다. 시총 전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으로도 로봇 관련된 산업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밀어주는 첨단 6대 혁신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부가 24년도에 로봇 산업 외연 확장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로보틱스는 개념적인 측면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디스플레이 생산할 때는 진공 환경에서 공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공 환경에서 공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글라스를 이송해주는 진공 이송 로봇이 있고요. 진공 이송 모듈이 있습니다. FPD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상당히 어렵죠. 지금 LCD 쪽 비중을 완전히 축소하고 OLED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데도 상당히 어렵지만, 이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든 LG 디스플레이든 결국은 다 OLED로 넘어갈 겁니다. 과도기에 있지만. 그래서 6세대 OLED, 8세대 LCD와 OLED, 10세대 LCD 이송용 진공 로봇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패널에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이 글래스를 이송해주는 진공 이송 로봇은 LCD에도 쓰이고 OLED에도 쓰인다. 로봇 메커니즘 설계 기술, 그 다음에 진공 청정 유지 기술, 정밀 모션 제어 기술, 구조물 설계 및 해석 기술, 핵심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글로벌 1등 반도체 장비 회사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 다음에 중국의 BOE까지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8세대 IT용 OLED 투자가 작년에 잘 안 됐죠. OLED 투자. 그래서 8세대 OLED 투자가 아마 올해 24년도에 확대를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면 휴대폰에만 쓰이던 OLED가 지금 이제 태블릿 PC에도 쓰이고 차량용에도 OLED가 쓰이고 엄청나게 OLED 시장은 커질 거라고 보여서 OLED 관련된 소재 덕산 네오룩스나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좀 주목을 받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류 로봇이 어디에 쓰이냐? IoT는 아시죠? 사물에 그 인터넷이 결합된, 그래서 IoT나 자율주행 등 로봇 기술과 AI를 결합한 시스템으로 공장이나 물류센터, 이 제조업체에서 포장이라든지 분류, 그 다음에 적재, 이송에 주로 쓰이는 거고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일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노동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사회 트렌드에 따라 산업에서 폭증하고 있고요. 일상 이 소비 수요 쪽에서도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공장 물류, 재고관리, 라스트 마일 쪽에, 라스트 마일이 결국 최종 소비자한테 배송되는 쪽에도 물류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GV하고 AMR인데요. AGV가 1세대, AMR이 기술적으로 발전된, 진보화된 2세대입니다. AGV에서 AMR로 지금 넘어가는 시대에 있고요. AMR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 적재, 자동 적하 기능까지 갖춘 기술적으로 발전된 AMR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AGV 같은 경우는 자기 테이프나 QR코드, 그러니까 전용 경로를 설정해 반복적이고 일관적인 자재 전달에 적합한 장비예요.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미리 지정된 경로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장애물 생기면 이동이 멈춰져요. 그러니까 이 라인 설계가 변경되면 프로그래밍까지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가격은 저렴하지만 정해진 이동 경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정 라인이 수정되면 변경이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고 상당히 불편하다. AMR이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소프트웨어 혁신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매핑이 가능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아서 경로를 찾아서 물류를 이송하고요. 카메라라든지 내장 센서, 레이저 스캐너랑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업자나 장애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피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충돌에 하거나 속도를 늦춰서 정지해서 최적 경로를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작업을 계속 수행을 합니다. T-로보틱스의 경쟁사는 V원텍, 티라유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요게 NH투자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 AGV 로봇과 AMR 로봇입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 나타나죠. AGV 로봇은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승강 회전이 가능하고 접지 유지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요. KI-V8 산업용 표준형으로 제작됐고요. AMR은 저상형, 핵심은 자율 이동 로봇이다. 자체 매핑으로 지금 그 충돌이나 병목 현상 없이 효율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체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매출 구성은 T-로보틱스가 진공 로봇이 58%고 진공 이송 모듈이 35%입니다. 아까 진공 이송 모듈 FPD라고 했죠. 네, FPD가 35%입니다. FPD 35%고요. 8세대 IT OLED 투자가 아마 올해 본격화되면 진공 이송 모듈이랑 진공 로봇 모두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 AMR, AGV 모두 자체 핵심 내재화 기술을 다 갖고 있고 SK온 그 수주 관련돼서 295억 정도 수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한 개 라인이에요. 그래서 SK온이 25년까지 총 30개 라인 확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SK온이 북미에서 총 30개 라인을 확장하는데 테네시, 켄터키, 요거는 다 포드 물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의 현대차 물량이 있죠. 그래서 테네시, 켄터키, 그 다음에 조지아. 이 세 개만 30개 라인인데, 이게 그 수주 받은 거 295억을 바탕으로 하면 9천억 시장이에요. 엄청 큰 시장이죠. 이미 최초 공급자이기 때문에, SK온이 최초 공급자이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이미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5년 타겟 수주가 만약에 한꺼번에 다 나오진 않겠지만 9천억 시장에서 절반 이상이면 4,500억 이상까지 매출 절반만 가져가도 4,500억 이상의 추가 이 2차 전지 쪽 라인에서 이 물류 로봇 관련돼서 매출이 나올 것은 기대감이 있고요. 고객사 설비 투자 일정을 감안해도 추가 SK온 300억 그 290억 받은 거가 계속 추가 수주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AMR 업계 최초로 2차 전지 대기업 향으로 납품을 했고요. 아까 LG 이노텍하고 정식 벤더 계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쪽 이미 SK온에 납품한 레퍼런스 이력이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끝이 아니죠. 이 물류 이동 로봇 업그레이드 버전 AGV에서 AMR로 업그레이드 버전 이 자체 자율 이동이 가능한 AMR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물류, 이쪽 유통, 이쪽으로 굉장히 기타 산업으로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체 글로벌 자율 이동 로봇 AMR의 시장은 협동 로봇이 대략 한 35% 성장해서 전체 시장 중에 가장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에 못지않는 글로벌 AMR 시장은 대략 220억 달러 시장, 2030년 220억에서 250억 달러 시장을 예상하고요. 2021년부터 연평균 34%의 엄청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LG이노텍 AMR 관련 정식 벤더사로 등록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5G 통신 기판 주력인 구미 PS1A 라인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이 AMR 관련된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GV 자동 운반 로봇이 제품 부품 이송이나 제품 적재 관련된 부분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LG 이노텍을 시작으로 LG 엔솔 쪽으로 외형구로 확장이 충분히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미 LG 엔솔이랑 AGV 관련된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AMR 로봇 같은 경우는 생산이 대략 100대에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한 개 라인에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 소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공장 라인 확대에 따라 3개월에서 4개월 소요되니까 먼저 당연히 세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MR 수요가 올해 24년도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AGV 관련된 AMR 전 단계인 AGV도 택배 회사를 거점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 신성장 동력인 헬스케어 쪽 웨어러블 로봇도 일부 판매가 올해부터 되고 25년도에 3세대 로봇이 도입되면 정부 지원이 이 물류 로봇 쪽 관련돼서도 정부 지원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및 제조 로봇에서 제조 로봇 시장은 연평균 11%인데 특히 이 중에 물류 로봇 시장은 41%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서 25년도에 물류 로봇 전체 글로벌 시장이 129조를 예측하고 있어서 상당히 로봇 내에서 협동 로봇 못지않게 굉장히 큰 시장이다. 129조 시장이고 전체 글로벌 물류 로봇 시장은 연평균 41%를 예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기술을 상당히 아까 자체 로봇 기술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체 로봇 기술, 로봇 메커니즘 설계 기술 두 번째, 정밀 모션 제어 기술 세 번째, 대형 구조물 설계 및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재 기술을 바탕으로 이 물류 로봇 쪽 외에도 푸드테크라든지 헬스케어 쪽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 로봇 전문 회사로 이미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디스플레이 쪽 진공 이송 모듈에서 서비스 로봇 전문 업체로 완전 탈바꿈하고 있고요. 재미난 건 성수동에 있는 카페에 봇 이걸 통해서 푸드테크 3종 세트인 바리스타 로봇, 그 다음에 디저트 로봇, 칵테일 로봇을 개발해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년부터 제알 로봇 쪽에 힐봇도 개발해서 KGMP 인증을 받았고요. 식약처 의료기기 2등급까지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회사랑 협업해서 3세대 헬스케어 로봇이 2025년도에 출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AGV나 AMR 모멘텀 외에도 헬스케어라든지 푸드테크 이쪽 서비스용 로봇 관련돼서도 24년과 25년에 계속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봤더니 이 회사 숫자가 역시나 T-로보틱스도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됩니다. T-로보틱스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도 한번 숫자를 한번 볼 텐데요. T-로보틱스 숫자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될 것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마 24년도 올해 같은 경우가 매출이 한 거의 10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년에 457억에 37억 적자였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추정치긴 하지만 대략 892억, 9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 한 50억 정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450억 대비 900억이니까 거의 100% 늘어나죠, 매출이. 그런데 내년에도 한 80% 가까이 매출이 늘어나서 한 1,600억 가까이 매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00억에 영업이익 내년에는 한 173억. 그래서 25년도에 아마 매출 사이즈로는 뭐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정도 말고는 부품 회사의 뭐 SPG 같은 회사 빼고는 사실은 이 정도 1,500억 이상 매출 사이즈 나온 로봇 회사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찍힐 것으로 보고 있고, 하여튼 올해는 매출 900억에 영업이익 50억 흑자 전환되는 해라고 보고 있고, 25년도 내년에도 올해 매출이 100%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매출이 80% 늘어나 한 1,600억대에 영업이익 거의 한 170억에서 한 180억을 예상해서 상당히 올해 내년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 그래서 숫자가 찍히는 회사로 보고 있고요.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거의 비중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뭐 지금 최근에 그래도 좀 샀다 팔았다 하는데 사는 추세고, 그래서 T-로보틱스가 원래 T-로보틱스도 최고점 39,500원 대비 거의 50%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LG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다시 흑자 전환하고 있고, 아무래도 협동 로봇 관련된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의료용 로봇인 큐렉소, 그 다음에 로봇 감속기 회사 SPG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다가 그래도 거래량이 최근에 실리면서 최근에 다시 조금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도 계속 작년까지도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 흑자 전환되면 숫자 관련된 실적을 보는 관련된 펀드라든지 기관 쪽에서도 관심을 좀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류로봇 관련된 회사는 제일 괜찮은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침투율 점유율이라든지 레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숫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회사다. 그리고 일단 T-로보틱스가 시가총액으로 보면 4천억이 좀 안 됩니다. 3,892억이니까 큐렉소가 거의 한 8천억 정도 되고 두산 로보틱스가 5조가 넘고 레인보우가 3조 넘고, 그런 회사들의 숫자나 실적 모멘텀을 보면 3,892억 시총은 아직 성장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관심도 없고 사실 기관 쪽에서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아직 작은데 2차 전지 모멘텀에도 결부가 되고, 이쪽 서비스용 물류 로봇 관련돼서도 좀 모멘텀이 결부가 되면 상당히 좀 주목받을 거라 보고 있고, LG그룹 관련된 거는 LG 이노텍뿐만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쪽, 심지어 LG 에너지 솔루션 구매 의향 관련된 기사도 있는 거로 봤을 때 글로벌 이 AMR 자율 이동 로봇이 연평균 40%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면 협동 로봇 못지않다. 그래서 T-로보틱스 저도 당연히 적자인 줄 알았는데 올해 큰 폭으로 흑자가 전환됩니다.
50억 정도까지 이익 예상되고 내년에 한 170억에서 180억 정도 이익 예상되면 숫자가 찍히는데 아직 현재로서는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성장에 대한 큰 폭의 기대감이 남아있고 매출이 100% 가까이 증가한다고 봤을 때는 큐렉소나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못지않게 이 회사도 로봇 관련된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금 주목받는 시기가 오면 T-로보틱스도 충분히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근데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나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큐렉소나 이런 회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총이 4천억이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덜 주목받은 측면이 있고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올해 기준으로 4천억인데 대략 50억이면은 매출 이제 900억 정도 나온다고 보면 PSR 기준으로 대부분 다 적자 회사니까 시총을 매출로 나누면 되거든요. 대략 그러면 1,000억 잡고 PSR 4배면 다른 국내 로봇 평균 회사들 대비해서는 비싼 수준은 아니고 이게 내년에 매출이 1,600억으로 늘어나니까 PSR이 2.3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총 대비 매출로 비교해보면 T-로보틱스는 최근에 주가가 LG그룹 관련된 그 구매 의향서 접수된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짝은 했지만 다른 로봇 회사들 대비 밸류에이션은 가격 메리트는 좀 있다고 볼 수 있고 로봇 관련된 물류 이동 로봇 관련돼서는 이 회사 경쟁력이 있고 이 회사도 계속 좀 모니터링 해보면 재미난 주가 퍼포먼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이 T-로보틱스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는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기업 분석 훈련소나 제가 올려드린 컨텐츠는 크게 시의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 내용을 보셔도 투자 분석 아이디어를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과거 영상도 꼭 봐주시길 원하고 그 촬영 날짜를 올려드리지만 시의성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투자 분석 아이디어나 투자 핵심 포인트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서 영상을 보셔도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과거 영상들도 열심히 찾아서 투자 아이디어 분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